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알려주는 남자 채널에서 주점남, 주식을 접하게 하는 남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유명하죠. 그 바이오를 전부 다 끌어내린 핵심 주인공 S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해당 종목의 이름 전부 아시고 있겠지만 블로거 한 분께서 일정 회사를 언급하였다가 골로 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하루 S사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S사가 같이 끌어내린 이 바이오 섹터에서 과연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을 법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주점남이 골라보았습니다. 정말 치열한 옥석 고르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GLP 부문의 한미약품, 그리고 플랫폼 RNA 부문의 ST팜, 마지막으로 차기 경구용 비만약 치료제 개발에 목전을 둔 D&D 파마텍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영상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S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훼손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다른 종목으로 안전하게 도망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저랑 같이 도망가 보시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S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사는 3월 30일에 미국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독점 계약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가 120만원대까지 진입하는 등 미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잠시였습니다. S사에서 공시 신뢰 문제와 계약 관련 논란이 터지면서 주가는 일주일도 안 돼서 반타작이 나는 등 심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만 떨어지면 되는데 바이오 ETF에 해당 종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종목까지 떨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는 기회라고 봅니다. 솔직히 바이오 조금 비쌌었습니다. 이번에 S사가 떨어지면서 저희가 저가 매수 존에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의 본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만 치료제 테마의 훼손이 아닙니다. 특정 회사 S사의 신뢰에 대한 훼손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뢰가 흔들린 한 종목에서 자금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이 쏠릴 만한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왜 하필 다른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방산 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바이오 산업으로 갈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자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S사로 다시 컴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그렇습니다. 신뢰가 흔들리자면은 다시 재진입한다기보다는 이와 유사한 대안을 시장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S사가 해명성 뉴스와 특허 관련 조치를 취하면서 주가 방어를 좀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나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등 썩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완전하게 유사하진 않지만 이 흐름을 알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미생의 요르단 중고차 사업입니다. 이는 비리가 섞여있던 고수익성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된 사례입니다. 물론 S사가 비리까지 있었던 상황은 아니지만 신뢰 훼손이란 측면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완료되었고 왜 하필 바이오일까? 왜 반도체, 방산 이런 핫한 섹터가 아닌 바이오로 쏠릴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 산업은 유가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고유가에 직접 피해 업종이 아니란 말이죠. 대신 금리, 즉 할인율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의 가치는 미래 파이프라인에 추정되는 현금 흐름을 할인한 값에서 밸류에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할인율이 높으면 분모가 높으면은 당연히 값이 작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불리한 산업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쉽사리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고유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동반 상승하는 등 금융 안정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까지 올리면은 이제 경제가 아예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감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바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 프로젝트에 바이오 산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임상 3상 신약 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및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한 직접 투자, 쉽게 얘기해서 쩐주가 국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쩐을 불어넣어 주는데, 물론 타 산업도 여기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 프로젝트에 요즘 핫한 산업들 다 껴있지만 바이오가 특히 금전이 부족하고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이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에 바이오 섹터를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시장 규모가 큰 항암제, 자가면역 질환 시장보다 왜 하필 비만 치료제에 주목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적응증별 시장 규모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가장 작고 항암제 시장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는 절대 시장 규모입니다. 물론 절대 시장 규모도 투자를 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이오는 다릅니다. 바이오는 절대적 규모보다 성장성에 배팅합니다. 이게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영역별 최대 매출 도달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의 강점은 아직 확장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성장성이죠. 주사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구용, 근육보존용, 병용요법, RNA까지 모달리티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은 절대적인 크기는 크나 성장성이 비만 치료제보단 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성이 큰 비만 치료제에 배팅을 하는 것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 바이오 주가는 규모보다는 성장률과 재평가 속도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제가 분류하는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GLP-1입니다. 바이오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주 보셨을 겁니다. 배부르다는 신호를 줘서 식욕을 줄이는 전공법입니다. 따라서 식욕을 줄여가지고 체중 감소에 영향을 주는 부문입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적인 약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입니다. 좋은 약을 더 오래 작동하게 하는 기반 기술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구용입니다. 경구용, 입으로 넣는다는 거죠. 이는 주사보다 접근이 용이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감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세 가지 부문에서 어떠한 종목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GLP-1 부문에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비만 메시 본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NH투자증권 자료에 따르면은 한미약품의 핵심을 연내 비만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 라트리아 그리고 라유시엔2 두 개의 파이프라인, 그리고 2분기 MSD 파트너의 에피노페그튜타이드 메시 EB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간밤에 일라이릴리 이슈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라이릴리는 최근 새로 만든 경구 비만 치료제 파운데이오에 대해 간선상 관련 추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FDA에서 간선상 관련 추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심혈관 사건, 위배출 지연 등 사후 안전성 연구를 요구됐습니다. 즉 경구용이 이게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 이것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미약품은 비만 메쉬 기술 이전 상업화라는 여러 축을 동시에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메쉬란 간의 염증을 치료하면서 부수적으로 체중 조절 효과를 내는, 원래 같았으면은 간에 무리가 가면서 살이 빠지는 이런 스타일인데 메쉬는 둘 다 챙기는 기술입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미약품입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RNA 파트에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ST팜입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ST팜까지는 좋은데 왜 DDS보다 RNA에 주목을 하느냐? DDS는 직접적으로 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그 동국제약의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비만 치료제가 약간 계속 꽂는 주기가 길어지면은 소비자들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를 더 천천히 퍼지게 한다. 이 기술이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인데 이를 보통 DDS라고 칭합니다. 근데 왜 주점남은 RNA에 집중을 하느냐? RNA는 그보다 더 앞단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어떤 종류의 약이 앞으로 커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상의증권 자료를 보면은 RNA 치료제 시장이 2025년에 12.9조에서 43.8조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는 왜 이러냐? 이는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전자 치료 대비 화학적 합성이 가능합니다. 화학적 합성의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화학적 합성을 비유하자면은 화학적 합성과 바이오,
비유하자면은 약간 소주, 증류주와 희석주의 관계입니다. 물론 화학적 합성이 이 싸구려의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희석식 소주가 공장화해서 만들기 더욱 편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생산성이 높고 품질 관리와 허가 경로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희석식 소주? 그냥 알코올만 섞으면 돼요. 그러니까 RNA는 결국 발전을 시키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고 이에 대한 핵심 원료가 올리고라는 그건데 IBK 투자증권에서 전망한 바 27년 수주 잔고가 3,100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ST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RNA 치료는 원래 희귀질환 중심으로 계속 유지되던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이가 점점 심혈관, 대사, 비만과 같은 대형 만성 질환으로 적응증이 확장되고 있고 만들기 쉽고 그래서 생산 무작위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은 S사 이후 경구용 대장 공백 구간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의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비만약 자체보다는 5월 DD01 메쉬 데이터라는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S사 말고 경구용에 누가 가장 먼저 시선을 받겠느냐 라고 본다면은 D&D가 유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해당 산업에 대해서 피어 그룹이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왜 피어 중에 이 종목이냐? 이는 기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코스닥 2부 리그제에 대한 기사입니다. 즉 골자는 이것입니다. 시총이 아무리 크더라도 재무제표상 적자가 나는 기업은 2부 리그로 편입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 있죠. G2G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핫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2부 리그로 편입된다면 완전 개잡주 취급받는 거죠. 이래서 같은 피어더라도 적자가 나면 안 됩니다.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적자를 내는 기업은 고르지 말고 즉 재무적 관점과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 한미약품, D&D 파마텍, ST팜 중에서 적자 기업은 D&D 파마텍 하나뿐입니다. 왜 D&D 파마텍은 적자인데도 제가 뽑아왔느냐? 경구용 대장 부제로 구간에서 직접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 테마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이를 도전할 만한 국내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격수로 한번 D&D 파마텍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일단 코스닥이 아닙니다. 2부 리그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더해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본인 본업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고 메쉬 아까 그거 간도 지켜주면서 살도 빼게 해주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에 한미약품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ST팜 RNA 기업들 꽤 많습니다. 올릭스, 부강약품, IG노믹스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부강약품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ST팜은 재무상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RNA 원료 의약품과 생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에 ST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는 아직 살아있고 대장은 바뀌는 중입니다. 제가 가져온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대장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투하시고요. 이 정보로 인해서 익절 수익을 실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